네, 안녕하세요. 진 선생입니다. 어제 제가 비트코인 9월 대폭락주의라고 이제 영상 올려드리면서 9월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어제 비트코인이 낙폭이 좀 크게 나왔다가 또 그걸 다 말아 올리면서 여러분들 특히 초보자분들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영상 하단 이렇게 설명란 보시면 제 트레이딩뷰 링크가 있습니다. 제 트레이딩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제가 아이디어 올려드리고 있고, 특히 뭐 지난번에 에디터즈픽 올라갔던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중장기적인 부분들까지 이렇게 다뤄드렸습니다.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제 트레이딩뷰 참고하셔서 내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레이딩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손실은 최소화하고 또 수익은 극대화 시킬 수 있을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 차트예요. 보시면 어제 이렇게 낙폭 나왔다가 이렇게 버티다가 약간 역회쇼를 만들고 말아 올리면서 반등이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나왔죠? 네네.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8%가 나왔습니다. 절대 작은 폭의 반등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그냥 이런 데서 추격슛 아니면 버틴다고 해서 또 빠지겠지 해서 슛 들어간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트레이딩의 방식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뭐 보조 지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표들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너무나도 다양해요. 보조지표, 트레이딩하는 법 정말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누구는 뭐 RSI 지표를 보고 트레이딩을 하고, 누구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고 트레이딩을 하고, 또 누구는 그냥 분봉상 뭐 익숙한 흐름을 보고 또 트레이딩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보조지표 정말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중요한 문제점. 먼저 트레이딩이란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트레이딩이란 무엇인가? 가격 변동에 따라 시세 차익을 얻는 행위. 그게 바로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 그럼 먼저 이 가격 변동이 일어날 만한 뭐 흐름이라든지, 일어날 만한 뭐 RSI의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일어날 만한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둬야 한다라는 거죠. 이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한데, 너무나도 사람마다 진짜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만의 그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죠. 그 기준을 갖춰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뭐 RSI를 보고 기준을 잡기도 하고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고 기준을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흐름을 보고 또 기준을 잡기도 하죠. 피보나치 되돌림 같은 경우엔 제가 좀 큰 시간 스케일에서 뭐 4시간 봉이라든지 아니면 일봉, 이런 긴 시간 스케일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 가격 구간을 잡는 용도로 이걸 피보나치 되돌림을 기준으로 사용하고요. RS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크한 가격 구간에서 이 RSI를 통해 뭐 상승 다이버전스라든지 하락 다이버전스라든지 이런 걸 보고, 여기선 롱을 들어가야겠다, 여기선 숏 위주로 봐야겠다,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씁니다. 그런데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익숙한 흐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초보자분들은 많이 하는 실수가
이 가격 변동이 나올 만한 익숙한 흐름 혹은 주요한 구간 혹은 주요한 시그널이 나올 때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이런 구간에서 롱을 들어가요. 아 이거 이렇게 바닥 찍고 두 번 바닥 다지고 올라갈 만한데 약간 올라갈 것 같은데 하고 롱을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빠져요. 특히 지금같이 변동성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고 이후에 횡보가 나올 때는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는 흐름을 익히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저한테는 여기서 아는 흐름이 없기 때문에 포지션을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래도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전저점 근처였죠. 어제의 저점이 전저점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등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반등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15분 봉상으로 봤을 때도 RSI가 완전히 바닥에 처박혀 있었고요. 1시간 봉상으로도 RSI가 완전히 바닥으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버전스는 뜨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 정도 과매도가 나왔으면 그리고 이 정도 가격 구간을 겹치면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럼 저는 이렇게 구간이 체크가 되면 분봉을 열어봅니다. 분봉을 열고 익숙한 흐름, 아는 흐름이 만들어지는가를 판단을 해요. 일단 이 구간에선 제가 아는 흐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롱을 고민해 보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뭔가 명확하게 내가 아는 흐름이 아니다.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반등이 한 차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아는 흐름이 나왔어요. 어떤 흐름이 나왔냐? 저는 추세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추세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제법 각도가 가파른 추세가 만들어졌죠. 이런 경우에 한 번, 두 번 튀고 여기서 지지가 나올 경우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바로 그 익숙한 흐름이에요. 바로 이 익숙한 흐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이렇게 기준을 잡고 들어가요. 어떻게 잡고 들어가냐? 대충 추세를 그어보고 이 첫 번째 상승의 저점을 기준으로 잡고 여기서 눌릴 때 어느 정도 추세를 그어보면 여기가 추세가 맞는 구간이죠. 여기서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해요. 손절폭 0.7%, 0.8%, 1% 남짓 나오죠. 이런 구간에서 5배, 좀 더 과감하게 하면 10배 레버리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차피 선물 시드를 100% 풀시드로 장전해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선물 시드는 자신의 총 투자금의 10%, 20% 많으면 30% 넣어두고 하기 때문에 10배율로 이런 데서 들어가면 손절이 나갔을 때 시드 대비 7%가 나갑니다. 뭐 자신의 총 투자금의 20%를 넣어두고 한다 하면 20%의 7%면은 총 투자금, 전체 투자금의 1.4%밖에 안 되죠. 그럼 이런 데는 찔러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세가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거냐 대충 또 기준을 잡아갑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급하게 내렸으니까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 정도 선까지 반등을 할 수 있겠다. 왜냐? 여기 매물대가 텅 비어있으니까 반등 역시 쉽게 만들어낼 거다. 이 정도 구간에서 익절을 보자 하고 들어가면 위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3%죠. 10배율 들어가면 시드 대비, 선물 시드 대비 30%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익숙한 흐름 속에서 뭐 손익비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포지션을 들어가요. 특히 제가 아는 익숙한 흐름, 이런 흐름은 특히 이런 추세에서 나오는 제가 아는 익숙한 흐름은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포지션을 오래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또 과거에는 어떤 자리를 또 좋아했냐 보시면 제가 좋아했던 자리들이 좀 옛날로 거슬러 돌아가면 좀 시장 추세가 잡혔을 때 이런 자리는 시장 추세가 잡혔을 때 자주 나옵니다. 좀 과거로 거슬러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는 구간. 이때 당시 1분봉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가 그려질 거예요. 좁고 단단하게. 또 이런 흐름이 제가 아는 익숙한 흐름입니다. 여기서는 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좁고 단단한 흐름이 나왔을 때는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더 높아지죠. 현재 경험상 제가 익숙한 흐름을 익힌 거예요. 익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아니면 거의 매매를 안 해요. 안 합니다. 아니면 뭐 또 보는 게 이런 식의 수렴 같은 것들은 보죠. 이런 식의 수렴 같은 경우. 이런 건 방향성 나오는 게 확실하잖아요. 이탈이 나오고 다시 수렴 상단 회복 못하고 하방으로 빠지는 거. 이런 거는 방향성이 뻔하죠. 뻔하다기보단 방향성이 확고하죠. 익숙한 흐름, 아는 흐름.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절대 무리해서 많은 잦은 포지션을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구간만 잡아가도 여러분들은 시드머니를 금방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아는 자리, 익숙한 자리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익숙한 흐름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을 바로 끊어낼 수 있고요. 또 익절 같은 경우도 아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흐름이 안 나오네? 익절은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야겠다. 이런 식의 판단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갖춰가는 방법은 다양해요. RSI만 보고 그런 걸 갖춰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피보나치 되돌림만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 한번 그거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락의 시작점과 저점 이어보고 하락에 대한 반등 되돌림 618 구간이네. 여기서만 포지션 찍어야겠다. 여기까지 기다리고 여기서만 숏 포지션 들어가야겠다. 그럼 심플하죠. 매매가 심플해집니다. 괜히 아무 기준이 잡히지 않는 특히 막 이런 수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서 잡았다고 해서 롱을 여기서 먹고 또 숏을 스위칭해서 여기서 먹고 또 여기서 롱을 잡았다 여기서 롱을 익절하고 숏을 잡아서 여기서 먹고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 폭만 봐도 2% 폭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이 최저점을 잡았을 때 이 최고점까지 2%가 나오는 거고 이 최저점을 잡았을 때 이 수렴 두 번째 고점까지 2%밖에 안 나와요. 근데 최저점을 잡는 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이 정도 잡으면 1.5%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손절은 또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거죠. 손절 뭐 여기로 가져갈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트리플 바텀 만들고 올라간다 해서 손절 여기를 잡고 가실 건가요? 그러면 손익비가 어떻게 나올까요? 손익비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만의 아는 흐름, 혹은 그냥 이런 수렴 같은 간단한 것들만 기다리면서 매매를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크게 갈려나갈 일은 없다라는 거죠. 크게 갈려나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 타이틀을 이렇게 이것저것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 보조 지표를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명확한 자리를 골라낸다 이런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타점을 여기저기 이것저것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타점이 너무 많아지면 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타점이 많아지면 손익비 좋은 타점도 점점 잡아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자리, 익숙한 자리, 그런 자리를 스스로 명확히 가져가시고 그 상태로 기준이 확고해지면 그 상태로 이제 트레이딩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받침이 됐을 때, 이런 게 바탕이 됐을 때 제가 뭐 이렇게 트레이딩 뷰에 올려드리는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중장기적인 부분들도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트레이딩을 하시기 전에 이런 기준들부터 명확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갖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 궁금하신 부분들은 제가 따로 진행하는 카톡방이 있으니 제 오늘 영상 설명란 확인하시고 해당 카톡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영상 하단 설명란 보시면 오늘은 또 카톡방 링크도 달아드릴 거지만 보시면 이 트레이딩뷰 링크도 있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아이디어들 많이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좋은 정보, 더 유익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